사방지는 조선 세조 시절 여성기와 남성기를 모두 갖춘 양성인간으로 그와 관련된 성스캔들로 한동안 조선을 발칵 뒤집었던 인물입니다. 사방지는 세종 때 조선 고유의 역법인 칠정산을 만드는 데 공헌한 이순지의 종이었습니다. 그는 이순지의 딸인 과부 이씨와의 성추문으로 결국 그 꼬리가 밟히게 되었는데 1463년 실록에는 다음과 같이 전합니다. 장령 신손주가 아래기를 김구석에 처 이씨의 가인 사방지가 여복을 하며 종적이 괴이하다고 하였으므로 사원부에서 잡아다가 이를 보았더니 과연 여복을 하였는데 음경과 음랑은 곧 남자였습니다. 그가 남자로서 여장을 한 것은 반드시 그 까닭이 있을 것이니 청컨대 가두어 고신하게 하소서 하였다. 정현조에게 영순군 이부와 승지 등과 더불어 가서 보게 하였는데 머리의 장식과 복색은 여자였으나 형상과 음경, 음랑은 다 남자인데 다만 정도가 경두 아래에 있어 다른 사람과 조금 다를 뿐이었다. 음과 양을 모두 갖추고 있지만 남자의 형상이 더 많았다. 사방지의 어머니는 경주 최씨 집안의 양반집 딸이었는데 어머니는 사방지에게 여자 옷을 입혀서 길렀습니다. 사방지는 여성기와 남성기를 모두 갖춘 아이였으나 남성기가 잘 보이지 않아서였는지 그저 여자아이로 키우고 싶었던 것이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여튼 그의 어머니는 그를 여자처럼 바느질도 가르치고 연지와 분으로 화장하는 법도 가르쳤고 사방지는 웬일인지 수염도 나지 않았습니다. 사방지에게는 고모가 있었는데 그 고모는 내시의 아내였습니다. 내시들은 물론 고자였지만 아내를 두는 경우가 있었고 양자를 들여서 대를 이어나가기도 했습니다. 당연히 내시의 아내들은 남편을 두고도 독수공방을 해야만 하는 처지였습니다. 그런데 사방지의 고모가 계집아이인 줄 알았던 사방지가 사실은 남자이기도 하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모는 여성처럼 보이지만 약물을 가진 사방지에게 접근하게 되었고 사방지는 그렇게 남녀간의 운우의 정에 대해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사방지의 집 근처에는 비구니 중비와 지원 그리고 소녀 셋이 살았는데 그중 비구니였던 중비를 눈독들입니다. 그래서 사방지는 비구니인 척 변장을 하고 그 집을 들락거리며 몰래 중비를 만났으니 결국 그 둘은 운우의 정을 나누게 됩니다. 사방지는 바느질 솜씨가 뛰어나 고운 옷을 직접 만들어서 아름답게 변장을 했다고 전합니다. 당시 비군이었던 중비는 행여 임신이라도 할까봐 걱정하며 사방지를 쉽게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사방지가 달래며 말했습니다. 내가 일찍이 내수 김연의 철을 간통한 것이 하루가 아니었는데도 일찍이 잉태하지 않았으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지만 사방지는 중비만으로는 만족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실록에는 더 많은 여인들과의 성추문을 전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여승 중비가 지원과 소녀와 더불어 함께 살았는데 사방지가 머리를 깎고 여승이 된 것을 칭탁하여 중비의 집을 왕래하며 지원을 간통하였고 또 중비와 소녀를 간통하였습니다. 한편 비군이 중비의 옆집에 젊은 과부가 한 명 살고 있었으니 그녀는 바로 김구석의 아내로 그 아버지는 세종 때 유명한 천문학자인 이순지였습니다. 김구석도 만만치 않은 집안 출신이었으니 김구석의 아버지 김치는 태종의 장인 민재의 손녀 사이였습니다. 외아들이었던 남편이 일찍 죽었지만 다행히 대를 이을 아들을 낳았기 때문에 과부였지만 기세가 대단한 여인이었고 일대에 소문난 부자이기도 했습니다. 이댁 마님께서 중비로부터 여자처럼 보이지만 남자인 사방지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바로 몸이 달아오른 과부는 사방지를 자기 집 노비로 사들였는데 여장을 시키고 여자 노비들 사이에 두어서 의심을 사지 않게 했습니다. 과부인 마님은 금방 사랑지와 사랑에 빠졌으니 사방지도 그 마님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늘 붙어 다니며 밥도 같이 먹고 이부자리도 같이 쓰고 옷도 같이 만들어 입었습니다. 당연히 바느질 솜씨가 좋은 사방지가 최고급 비단을 써서 화려하기 이를 데 없는 옷을 만들었습니다. 마님과 노비 사이였지만 이미 주인은 사방지고 마님은 사방지에 수발을 드는 걸 기꺼워하는 사이로 발전했습니다.
김구석의 처는 일찍이 과부가 되었는데 사방지와 사통한 것이 여러 해 되었고 또한 김중령 집의 계집종으로 여승이 된 이가 있었는데 사방지와 더불어 간통하였는데 일이 발각되었으므로 이에 이르러 헌부에서 굳이 청하였다. 졸지에 사방지에게 버림받은 꼴이 된 중비는 분함을 참지 못하고 환속하여 사방지에게 매달렸지만 그는 이미 중비에게 관심조차 없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마님의 아들 김유학도 세상 물정을 알게 된 나이가 되었습니다. 사방지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도 알았습니다. 김유학은 사방지와 헤어질 것을 눈물을 흘리며 간청했지만 어머니는 불같이 화를 내며 오히려 아들을 내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영원할 것 같은 사랑도 끝내 해피엔딩은 아니었습니다. 사헌부에서 들이닥쳐 집안의 노비들을 죄 잡아가서 취조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사방지에게 버려졌던 중비가 결국 소문을 내서 사헌부가 조사에 나서게 된 것이었지만 무슨 죄목을 걸어야 할지가 애매했습니다. 사방지가 온전히 여자가 아닌데 여장을 하고 다녔으니 수상쩍기는 했습니다. 심증은 있지만 간통의 현장을 잡은 것이 아니니 죄목을 걸 수가 없었던 것이고 더구나 그 대상이 보통 가문이 아니었습니다. 이때 그 집 아들 김유학도 이미 결혼을 한 뒤였는데 김유학의 장인은 무려 영상대감 정인지였던 것입니다. 결국 일단 잡아놓고 주상인 세조에게 그 사실을 고했는데 세조가 그 이야기에 코웃음을 쳤습니다. 임금이 도승지 홍응에게 이르기를 이순지도 또한 대부의 가문이다. 간통 사실이 애매하여 명백히 하기 어려운 일을 가지고 하루아침에 흠을 받는다면 또한 억울하지 않겠느냐. 헌부 등은 사건의 전말조차 알지 못하니 감히 욕되게 하지 말라 하였다. 사실 이때 세조는 사방지 사건에 대해 잡아서 국문을 가하라고 했다가 바로 풀어주라고 하는 등 일관성 없는 자세를 보였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자기가 총애하는 이순지를 건들지 말라는 것이 세조의 입장이었습니다. 일이 이렇게 흘러간 데에는 분명 마님의 엄청난 로비가 있었던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서거정은 중국에도 이런 사람이 있어서 사형시켰더니 사람들이 통쾌하게 여겼다는 이야기를 하여 사방지를 처벌해야 한다고 돌려서 말하기도 했습니다. 세조는 껄껄 웃은 뒤에 경은 부디 억지로 무슨 일을 밝히려고 하지 말라라고 일축해버리기도 했습니다. 이 일에 발단이 되었던 중비도 붙잡혀 왔는데 사방지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 그녀를 추궁했습니다. 머뭇거리던 중비는 결국 약물이 거대하다고 일러바쳤으니 난감해하던 관리들은 여해 반덕을 불러 직접 만져보아 결국 그 실체를 확인하게 됩니다. 정인지의 아들이자 세조의 사위이고 김유학의 처남인 정현조가 그곳에 있다가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직접 들여다보고 말았습니다. 정현조도 혀를 내두르며 감탄했는데 이 말을 전해들은 세조도 배를 잡고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크다고 죄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처럼 조정을 들쑤셨으니 그냥 넘어갈 수도 없었습니다. 결국 세조는 집안을 잘못 다스린 이순지를 파직하라고 명을 내렸는데 이 사달의 원인인 사방지의 처분이 의외였습니다. 이 사건은 이순지의 집안의 문제로 치부하여 사방지를 이순지 집으로 보내라고 한 후 아무런 처벌도 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세조는 이순지가 알아서 처리할 것이라 말했지만 사람들은 이순지가 원래 물러터진 양반이라 별일 안 할 것이 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역시나 이순지는 사방지에게 형식적인 매질을 하고는 경기도에 있는 시골집으로 보내버리는 것으로 일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세조는 파직 열흘 만에 이순지를 다시 불러들였습니다. 그러자 자존심 상한 사헌부가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연일 사방지를 잡아들여야 한다고 상소를 올렸습니다. 세조는 이번에는 그 전해에 내린 사면령을 들먹이며 조사할 수 없다고 버텼습니다. 조선왕조의 사면령은 드러나지 않았던 범죄 행위까지도 사면하기 때문에 나중에 조사에서 범행이 밝혀진다 해도 처벌할 수 없게 되어 있었습니다. 한편 마님은 사방지를 잊을 수가 없었는데 온천 목욕을 간다고 집을 나가서는 사방지가 있는 시골집으로 향했습니다. 3년이 지나 이순지가 죽자
마님은 바로 사방지를 집으로 돌아오게 했으니 사원부가 다시 칼을 뽑아들였습니다. 길창군 권남이 죄를 주기를 힘껏 청하므로 명하여 사방지를 의금부에 오게 내려 조사하게 하고 이어 이순지에게 처리하게 맡겼으니 이순지가 그를 보호하여 처벌로 다스리지 아니하고 시골집에 두었는데 이씨가 온천의 목욕함을 칭탁하고 따라갔다. 이순지가 졸함에 미치자 사방지는 다시 이씨의 집에 들어가 처음과 같으므로 헌부에서 안찰하고 여의로 하여금 증엄하여 보게 하였더니 과연 그러하였다. 이순지가 세상을 떠나 마님을 비호해 줄 사람도 없었으니 세조도 결국 두 손을 들고 사방지를 충청도 신창안의 노비로 보내게 합니다. 남의 집 사노비를 공노비로 만든 것이라 하여 대신 다른 노비를 하나 그 집에 내려주었으니 다시 말해 벌을 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님과 사방지는 더 이상 만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세조는 사방지가 해코지를 당하거나 하지 않도록 고을 수령에게 잘 보살피라고까지 명을 내렸습니다. 세상에는 사방지가 아니라 서방의 적이라고 서방적이라고 부른다는 이야기까지 전해졌는데 사방지가 마님과 만나는 동안 다른 바람을 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어서 그저 이런 일에 따라붙은 악담인 것으로 보입니다. 어머니에게 내쳐졌던 아들 김유학은 평생에 한이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양반 가문의 추문을 들으면 김유학은 심한 욕설을 내뱉곤 했다고 전합니다. 사람들은 자기 모친도 추문이 있는 주제에 함부로 말한다고 뒤에서 수군댔지만 김유학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김유학은 평생을 난잡한 송추문 어미의 아들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다녀야만 했는데 중요관직에 제수될 때마다 강관들의 반대에 부딪혀야만 했습니다. 사헌부 대사원 서거정 등이 상소를 올리기를 지금 김유학을 경상도 도사로 삼았는데 김유학의 어미 이씨는 일찍이 과부로서 사방지라는 한 남자를 여인이라 일컬어 집안에 두고 여자 옷을 입혀 여자의 일을 맡기고는 음식과 거처를 같이 한다는 지저분하고 더러운 소문이 온 나라에 퍼졌습니다. 도사는 감사를 대신하여 한 도의 일을 혼자서 결정하고 임무를 등용하고 해임하는 인사권을 맡고 있으니 그 맡은 임무가 수령보다 만만 배나 무겁습니다. 청컨대 급히 잘못된 명령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몇십 년이 지난 후에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으니 후일 연산군이 딸의 남편을 찾을 때 김유학의 아들은 빼라고 콕 집어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정교하기를 부마를 선택할 때 김유학의 아들은 예걸하지 말게 하라 하였다. 사방지가 일찍이 김유학의 어미 집에 출입하여 남녀간에 추잡한 소문이 있었기 때문이다. 불행인지 다행인지 알 수는 없지만 이때 김유학의 아들이 연산군의 사위가 되었다면 중종 반정 이후 그 가문이 살아나지 못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김종직은 자신의 문집 전필제집에 사방지 사건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다음과 같은 시를 남겼습니다. 비단장막 깊은 곳에 몇 번 몸을 숨겼으나 치마 비녀 벗고 보니 진실이 문득 드러났네. 조물주는 예전부터 사라지고 나타나는 것을 허용하기에 세상에는 도리어 음과 양을 겸한 사람이 있다오. 또 사건이 발생했던 당시 세조는 사방지에 대해 사람이 아니다라는 평가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이 사람은 인류가 아니다. 나라 안에서 함께 할 수가 없으니 외방 고을의 노비로 영구히 소속시키는 것이 옳다 하였다. 이렇게 사방지는 당대에 많은 성추문을 일으켰으나 음양의 특징을 모두 갖춘 해괴한 물건으로 취급받아서 사람의 대우를 받지는 못했으나 세조의 배려하에 큰 벌을 받지 않고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